저는 최은경입니다. 47살이죠.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미용실 사장님일 거예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좀 다릅니다. 예전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했거든요. 그땐 정말 잘 나갔어요. 수강생들이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고, 저도 그런 시선들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작은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머리만 만지고 있어요.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생계는 해결되니까요. 그래도 가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허탈해져요. 이게 정말 제가 꿈꿨던 삶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정리를 마쳤거든요. 마지막 손님이 염색을 하겠다고 해서 시간이 늦어졌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고 제 발소리만 톡톡 들렸죠. 집으로 가는 길에 맞은편 건물이 보였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보통 그 시간엔 다 꺼져 있는데 말이에요. 호기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봉투 같은 거였죠.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남의 일에 관심 갖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도현이었어요. 제 첫사랑이었던 도현이었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이런 수상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도현은 예전보다 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 털도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도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옛날 그 매력적인 미소도 그대로였고요. 여자는 젊어 보였어요. 30대 중반 정도. 긴 생머리에 몸매도 좋았습니다. 도현과는 뭔 관계일까 궁금했어요. 아내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도현의 아내는 제가 아는데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봉투를 받은 여자가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도현도 마찬가지였고요. 둘 다 즐거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무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도현이 창문 쪽을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뻔했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들킬 뻔했거든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봤는데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둘 다 사라진 거죠.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현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 여자는 누구고 그 봉투 안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도현 생각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사귈 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왜 헤어지게 됐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도 계속 도현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님들과 얘기를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오후에 단골 손님이 왔어요. 40대 주부인데 말이 많은 분이에요. 이런저런 동네 소식을 다 알고 있거든요. 머리를 감겨주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대해서요. 누가 사는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 손님이 말하길 거기는 사무실들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부동산이라니. 도현이 부동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예전엔 대기업에 다녔는데 말이에요. 많이 바뀐 모양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또 그쪽을 보게 됐어요. 혹시 도현이 또 나타날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무실 건물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매일 그쪽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집에 갈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현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본 게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뒤 드디어 뭔가가 일어났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한가했어요. 드라마 재방송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들어오나 싶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거든요. 정말 박도연이었어요. 한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도연도 저만큼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 다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먼저 말을 건넨 건 도연이었어요. 은경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듣는 순간 옛날 기억이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저도 겨우 입을 열었어요. 도연 오빠. 어떻게 여기를? 오빠라고 부르니까 어색했습니다. 예전엔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말이에요. 도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미용실을 하고 있구나. 잘 됐네. 예전에 손재주가 좋다고 했잖아.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도연 머리를 잘라준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였는데 미용사가 꿈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던 기억이 나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도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히 늙었네요. 주름도 생겼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어요. 커피를 타서 건네주었습니다. 도연이 받으면서 제 손을 살짝 스쳤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그 느낌이 그대로였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몇 년이나 됐을까? 23년이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날까지 말이에요. 1월 15일이었거든요.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됐구나. 시간 참 빠르다. 도연이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 은경이 이름이 써 있더라고. 혹시 싶어서 들어온 거야.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제 미용실은 골목 안쪽에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일부러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온 걸까요? 2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날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며칠 전에 본 그 수상한 장면도 있고 말이에요. 오빠는 뭐 하세요? 예전에 대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일해. 투자 쪽이야. 역시 부동산이었네요. 며칠 전에 단골 손님이 말한 게 맞았어요. 그럼 맞은편 건물에서 일하는 건가요? 그때 도현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어요. 표정도 굳어졌고요. 은경아, 나 사실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약된 분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손님이 오셔서. 괜찮아. 나도 가봐야겠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셔츠에 뭔가 묻어있는 게 보였어요. 빨간색이었는데 립스틱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확실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맞았어요. 목 부분에 살짝 묻어 있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본 그 여자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 여자와 그런 사이인 걸까요? 도연은 제가 립스틱 자국을 봤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먼저 갈게. 또 보자. 네, 조심히 가세요.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립스틱 자국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그런 짓을 하다니. 실망이었습니다. 도연이 나간 뒤 손님 머리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도연 생각만 났거든요. 손님이 가고 나서 혼자 있으니 더 복잡했습니다. 기쁜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었어요. 23년 만에 만났는데 첫인상이 그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다른 여자 립스틱을 묻히고 와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다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리웠습니다. 도현과 대화하는 동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예전 그 설레는 감정이 조금 되살아났어요. 그날 저녁에 문을 닫을 때까지 도현 생각만 했습니다. 맞은편 건물도 유심히 봤고요. 혹시 불이 켜져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기만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자꾸 도현 말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손님 때문에 못했잖아요. 무슨 얘기였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본 그 장면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도현이 여자에게 건넨 봉투. 그게 뭐였을까요? 혹시 돈이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만 늘어났습니다. 도현이 다시 올까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 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도현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도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혹시 다시 안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가 미용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우리 미용실에 오신 걸까 궁금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 같지도 않았거든요.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다른 곳 사람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커트랑 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여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로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뭔가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좀 짧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웨이브 펌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머리를 감겨드리는 동안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 오래 하신 거예요. 3년 정도 됐어요. 그렇구나.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7이에요. 아, 저랑 비슷한 나이네요. 저는 35예요. 그런데 왜 제 나이를 물어보는 걸까요? 좀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손님이 그런 걸 묻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커트를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거울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장님 결혼하셨어요? 아니에요. 혼자 살아요. 아, 그래요. 저도 아직 안 했어요. 요즘 괜찮은 남자 만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머리하러 온 손님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아는 분 중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나이는 좀 있어도 괜찮아요. 50 정도까지도. 50 정도라니. 왜 하필 그 나이를 말하는 걸까요? 도현이 50이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글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결혼했거나 별로예요. 그렇구나. 아쉽네요.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남자 사진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현이었거든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가위질을 하다가 실수할 뻔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제 반응을 눈치챘는지 핸드폰을 빨리 치웠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도현도 부동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여자와 도현이 연결되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쪽은 문외한이라서. 아, 그래요. 저는 부동산 투자 일을 하거든요. 브로커예요. 브로커라니. 도현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럼 이 여자가 며칠 전에 본 그 여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특히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제일 힘들어요. 돈 문제라서 더 그래요. 돈 문제라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 같았어요. 혹시 도현과 돈 문제가 있는 건가요? 펌을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잡지를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사람 인연 참 묘하죠. 어떤 만남은 오래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건 금방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았어요. 마치 도현과 제 관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가요? 대답은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온 건지, 정말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 옛날 연인끼리 다시 만나면 복잡하잖아요. 추억 때문에 헤어나오기 어렵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완전히 저를 겨냥한 말이었어요. 이 여자가 도현과 제 관계를 알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속으론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옛날 것보다는. 특히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선호하고. 이 말은 완전히 저를 도발하는 거였어요. 도연이 저보다 이 여자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손님이니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펌이 끝나갈 즈음 여자가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박도연이라는 분 아세요? 드디어 도연 이름을 직접 꺼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안다고 할 순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아실까 해서. 이 근처에서 일하거든요. 그렇구나. 여자가 미소를 지었는데 차가웠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펌이 다 끝났습니다. 여자가 거울을 보면서 만족해했어요. 잘 됐네요.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여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었어요. 현금이 아니라 수표를 내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수표로 드려도 되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수표를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도연 이름으로 발행된 거였습니다. 이 여자가 왜 도연 이름 수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자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 조심하세요. 세상엔 위험한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여자가 대체 누구며 도연과는 무슨 관계인 걸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 경고하듯이 말한 걸까요? 수표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도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며칠 전에 본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았어요. 도연에게 봉투를 받던 바로 그 여자 말이에요. 그럼 도연과 이 여자 사이에 뭔 일이 있는 걸까요? 단순한 업무 관계는 아닌 것 같았어요. 더 복잡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다녀간 지 이틀 뒤 도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저녁 늦게 왔어요.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도연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나 봐요. 들어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도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은경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고마워. 도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차를 끓이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혹시 며칠 전에 온 그 여자와 관련된 일인가요? 그 여자가 왔었어.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 여자를 알고 있었네요. 머리하고 갔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제 나이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오빠 이름도 아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예상했던 일인 것 같았어요. 미안해. 그 여자 때문에 너까지 귀찮게 했구나. 대체 누구예요? 오빠와 무슨 관계인데?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미라야. 내 동업자였어. 동업자요. 맞아. 부동산 투자 일을 같이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은경아, 내가 왜 예전에 너를 떠났는지 아직도 궁금하지.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궁금한 건 사실이었어요. 23년 동안 계속 궁금했거든요. 궁금하죠. 갑자기 사라지셨잖아요. 그때 내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 너랑 결혼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거든. 집안 반대요. 맞아. 우리 아버지가 이미 다른 집안과 혼사를 정해놨었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집안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거든. 도연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부인이 그때 정해진 분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오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미안해. 하지만 너를 다시 보니까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구나.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예전 그 느낌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죠. 도연은 결혼한 사람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손을 빼려고 했는데 도연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은경아, 나 정미라한테 협박받고 있어. 협박이요? 응. 내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거든.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어.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미라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거든. 그래서 며칠 전에 봉투를 준 거였나요? 너도 봤구나. 우연히 봤어요. 그때 오빠인 줄 몰랐는데 미라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해. 안 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얼마나 달라고 하는데요? 억 단위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야. 도연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방법이 없어.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라가 들어온 거예요. 며칠 전에 머리하고 간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어머, 여기 계셨네요. 미라가 도연을 보며 말했어요. 표정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라야, 여기서 뭐 해? 사장님하고 얘기 좀 하려고요. 혹시 모르니까. 미라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사장님, 도연 오빠가 뭔 얘기했나요? 혹시 저 욕 안 했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도연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돈 때문에. 미라가 도연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도연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라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연 오빠 곧 아버님한테서 큰 상속 받거든요. 수십억 원짜리. 상속이요? 네. 그래서 제가 투자 도와드리고 있어요. 좋은 기회거든요. 도연이 미라를 노려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투자예요. 자칫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도연 오빠.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만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이해됐어요. 미라가 도연의 상속을 노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일에 끌어들여서 협박하고 있는 거였고요. 미라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도연 오빠,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옛날 연인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미라가 나간 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과 저 둘만 남았어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은경아,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에 연루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 미라가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불법 투자에 손댄 거군요. 후회하고 있어. 매일 후회하고 있거든. 도현이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어요. 은경아, 나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 얘기를 하다니. 오빠,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미라하고도 끝낼 거야. 그러면 너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도연은 기혼자고 지금 큰 문제에 휘말려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설렜습니다. 23년 만에 듣는 사랑 고백이었거든요. 오빠,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그래. 너 말이 맞아.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가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을 나서면서 돌아서서 말했어요. 은경아, 내일 저녁에 다시 올게. 그때 모든 걸 정리해서 얘기할게.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도연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미라 말처럼 조심해야 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저녁이 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약속한 시간에 도연이 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오지 않았어요. 미라도 함께 왔거든요. 둘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경아, 미안해. 미라가 따라오겠다고 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미라가 인사를 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은경아,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얘기할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미라가 도연을 째려봤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어요. 며칠 전에 내가 본 그 봉투. 그건 돈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증거물이야. 내가 잘못한 일의 증거.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증거요? 부동산 투자하면서 서류를 조작한 거야. 미라가 시킨 일이었어. 미라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야, 박도현.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더 이상 내 협박에 당하고 싶지 않아. 협박이요. 미라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사장님, 이 오빠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한 일을 제가 시켰다고 하네요. 도연이 일어서서 미라를 마주봤습니다. 내가 처음에 접근한 거잖아. 상속 얘기 들고 와서 투자하자고 한 것도 너고. 그건 정당한 사업 제안이었어요. 도연 오빠가 욕심내서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지. 둘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왜 저까지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제게 말했어요. 은경아, 믿어줘.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도연 눈을 봤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아니었습니다.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속지 마세요. 이 오빠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라가 실수를 했어요. 핸드백에서 서류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거야.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뭐예요? 미라가 날조한 서류야. 내가 불법 투자를 했다는 가짜 증거. 미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들킬 줄 몰랐나 봅니다. 그걸 내놓으세요. 안 돼.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미라가 도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도연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멈춰서 저를 봤어요. 미라 씨, 그만 나가세요. 더 이상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들었잖아요. 나가세요. 미라가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이런 남자한테 속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속는 게 아니라 제가 봤어요. 오빠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미라가 할 말을 잃었나 봅니다. 그냥 쏘아보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제게 다가왔어요. 고마워, 은경아. 내가 믿어줘서.
당연하죠. 오빠 거짓말하는 거 티나거든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23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도연이 제 귀에 속삭였거든요. 은경아, 미안해. 나 이제 떠나야 해. 왜요? 미라가 비록 가짜 증거를 만들었지만 내가 실제로 한 일도 있어. 그것까지 다 밝혀지면 큰일 나거든.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멀리 가야겠어. 한동안은 연락도 못 할 거야. 도연이 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눈에 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번에도 너를 떠나야 하는구나. 이번엔 다르잖아요. 오빠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아. 이번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소리예요? 미라가 너한테까지 해칠 수도 있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거든. 도연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행복해져라, 은경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의 소란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봤어요. 도연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어요. 미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가는 일상 말이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게 있어요.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도현과의 추억도 이제는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가끔 맞은편 건물을 봅니다. 그날처럼 불이 켜져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조용한 건물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